자가 진단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이것이 급체한 것이 아니라 좀 위중한 병일 때 맹장염이라든지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지금 아픈 위치가 여기가 어떻게 아프신? 땡겼었어요. 아픈 게 주에 아프시 아프신 거예요? 예. 계속 아파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그래요? 계속 울렁울렁한 느낌은 없으시고? 그건 좀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쯤에 아들이 오면서 케이크를 사갖고 왔는데 그걸 먹었거든요. 아들은 그걸 다 토하고 집사람은 아침부터 설사를 3번이나 했대요. 저는 혼자 먹으니까 많이 먹을 생각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위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가끔은 뭐 급체해서 몹시 배가 아픈 경우가 생기고 저는 식은땀이 쫙 나고 메스꺼운 느낌은 없으시고 그게 좀 있었어요. 구토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트름 나오세요? 변비는 평소에 없고요. 하품 자주 하지 않으세요? 입에서 침이 고이는 거 눌러주는 별로 네. 안 아프고 이게 좀 경련이냐 아니면 급체한 거냐 둘 다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그냥 체해술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급체하는 것은 결국 과식을 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먹는 양이 주된 요인일 것 같고 속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빨리 먹었을 때 그랬을 때 위가 확 놀래잖아요. 또 한 가지 요인은 뭐냐면 우리 컨디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쓰는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는 사실 위가 부담이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럴 때 적게 먹거나 또는 천천히 먹어도 확 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입맛이 없고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억지로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식사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지가 좀 어디 불편하지?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아파. 지금 어지럽진 않아? 자, 요거 잠깐 보자. 눈만 돌려서. 그렇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진 않아? 체했을 때 명확하게 어지러움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어지러우냐? 체했을 때 자율신경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혈압이 좀 떨어져요. 식은땀이 나는 것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웠을 때는 뇌의 어떤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통증이 있어? 거북한 느낌 있지 않니? 트름 나오니? 쓰리지는 않아? 하품 나오지? 좀 기운이 쫙 빠지거나 이런 느낌? 있어요. 식은땀 나고 네. 구역 증상, 메스꺼운 느낌은? 네, 있어요. 설사했어? 현비는? 여기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네. 여러분 아프고 네. 명치가 매우 아프면서 더부룩하고 이런 느낌 그러면서 구역, 구토 트름이 나오고 입에서 침이 보이고 하품이 나오고 또 기운이 쫙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등도 좀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전형적인 급체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은 또 많은 환자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경우에는 사실 소화장애 또는 이제 급체한 것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죠. 그런 예들 중에 하나가 급체했다라고 하는데 주사를 맞거나 약을 쓰거나 집에 갔는데 더 이제 악화돼서 결국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맹장염이라고 그러죠. 이 맹장염도 꼭 급체한 거랑 좀 비슷해요. 초기에는 감별이 좀 어려워요. 어이구.
조금 일찍 뒤져봐. 아, 조금 한 가지 더 있네. 연세 드신 분들이 저 체했어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그런 급체한 것처럼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급체한 것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환자분 돌려보냈을 때 실제로 집에 돌아가셔서 사망하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치가 아픈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쉽게 뭐 위통이야, 체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먹은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아프다. 이것은 또 본인이 체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과관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집사람이 주물러주고 여기 손 닦거든요. 손을 따면 이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 이게 손가락에 가기 때문에 아마 검은 피가 나오죠. 사실 우리가 메커니즘을 모를 뿐이지 실제로 땄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근거가 없고 체하는데 급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바늘 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 위생적인 문제죠. 소독되지 않고 그냥 썼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감염의 우려 이런 것들만 조심한다면 뭐 시도해봐도 뭐 밑자의 본전인 건데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아픈 거야? 항상 머리가 아프면 피나 코피 코피가 얼마 동안 나는데? 5분 정도. 5분 정도. 네. Did you try to something? When I put my hair on, it just Do you know the head is not appropriate? yeah. 민간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글쎄 뭐 코피가 났을 때 보통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이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잡고 있고 핀셋 있잖아요. 핀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요.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게 되었을 때 놔두면 거의 대부분 지혈이 되거든요. 코피가 났을 때 뒤로 이렇게 젖히는 그런 행위는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넘어갔을 때 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뇌출혈 또는 뇌경색. 이런 경우에 이제 의식을 잃고 마비 현상이 생기죠. 이랬을 때 열심히 이제 팔다리를 주무르는 그래서 이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당장 응급실에 가서 출혈이 있으면 그건 수술해야 되는 것이지 팔다리를 주무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지체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민간요법을 해서 회복하겠지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